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와 함께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기반의 중견기업 DT 전환 수행 전략 및 방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중견기업의 전략과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디지털 전환 추진 방안에 대한 KPMG의 인사이트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구축 사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삼성 KPMG 김정원 상무님, 조용호 이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정원 상무님, 조용호 이사님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KPMG 매니지먼트 컨설팅 서비스에서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원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 매니지먼트 컨설팅 본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365를 리딩하고 있는 조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총 1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상무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그동안 국내에서 대기업 집중적인 디지털 전환의 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 일조의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이 어떠한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줄 수 있을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KPMG가 뭐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이 어떻게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PMG 회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KPMG는 전 세계 약 153개국에 20만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경영 컨설팅, 회계, 세무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4,000명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 800명 정도가 이런 매니지먼트 컨설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KPMG, 글로벌 KPMG 중에 한국에 있는 삼성 KPMG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텍스, 세 번째는 회사를 사고파고 있는 딜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은 총 6개의 본부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은 매니지 컨설팅 제2본부로 금융권이 아닌 나머지 전 사업 부분에 대한 디지털 전환 계획 및 구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상적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글로벌과 한국 삼성 KPMG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출판물을 제공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중견기업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 전환에 대한 로드맵 및 전환에 대한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한 2010년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냐, 그럼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커스터머, 고객에 대한 니즈가 변화하고 있고요. 산업 간 경계 영역에 대한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고,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레귤레이션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한 리서치 회사의 통계를 보면 2020년 이후에는 디지털 약탈자 또는 디지털 희생양, 모든 기업이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디지털에 의해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디지털 때문에 더 이상 종속하지 않는 회사로 변할 것인지, 이런 갈림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얘기, 교과서적인 얘기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컨설팅 폼에서는 과연 어떻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지를 쭉 봤는데요.
AT-커니, PwC, 저희가 속해 있는 KPMG에 대한 것들을 쭉 읽어봤을 때 여지껏 내려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는 이것은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편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축으로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성공 요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탑다운 리더십, 명료한 비전, 지속적 추진, 추진 프레임워크 이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에서 만들어내기 힘든, 따라하기 힘든 하나의 성공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견기업만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디지털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우리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얘기한다고 생각했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조직의 진화에 대해서 조직의 진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환경을 진화시킬 것인가 라는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곧 중견기업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진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중견기업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그러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시고 인원들을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빅데이터도 대중화되어 있고 컴퓨터 환경도 고도화되어 있고 디지털에 대한 기법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도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 중견기업에서는 빅데이터, 컴퓨터 환경 고도화, 디지털 기법이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대비 전문적인 인력이나 조직 체계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PMG가 생각하는 7개의 스텝,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지 중견기업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7가지에 대한 프레임워크에는 총 4가지가 녹아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기업은 상시적인 PI 조직이 있어서 외부 컨설팅펌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DT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구현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측으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DT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화라는 게 한순간에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백만 년 걸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쉽게 대기업처럼 각 솔루션별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플랫폼 도입을 통해서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 크게 3가지 영역을 가미된 7개의 스텝이 있는 KPMG의 중견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선 목표. 두 번째, 전환이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디지털 정인에 대한 성숙도 및 우리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러한 디지털에 대한 전환에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이 전략된 수립을 구현할 수 있는 테크니컬 플랫폼은 과연 어떻게 구축을 할지 총 6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선 목표입니다. 요즘 중견기업 방문하시면 저한테 제일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들이나 CFO 이런 분들이 일반 사원들보다 DT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거든요. 조찬 모임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오신대요. 어떤 회사는 AI를 도입해서 수주에 대해서 예측을 해내고 어디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돌려서 품질에 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AI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빅데이터 머신러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나 이런 클라우드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개선의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개선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하게 우리가 진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해? SCM을 개선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사용자의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클라이언트들이 우리의 시스템에 쉽게 접근해야 돼? 이런 식의 기술의 발전을 측면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업무가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건지, 이
비즈니스 개선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게 과연 신기술인지에 대한 명확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다른 회사 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DT라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이 비즈니스 관점으로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이슈가 없어, 개선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신기술의 도입이나 이런 거를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정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선할지에 대해서 먼저 내부적인 고민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의 효과 분석인데요. 분명히 산업군별로 디지털 전환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디지털 밸류 오퍼튜니티라고 해서 디지털에 대한 기회들이 많은, 개선 기회들이 많은, 그 다음에 저희가 Y축 같은 경우는 디지털에 대한 성숙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회사들은 사모펀드의 목적은 회사를 잘 키워내서 다른 회사에 좋은 그 값을 매겨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PE 쪽, 이런 쪽에는 그 IT에 대한 환경도 되게 낮고 그리고 기회도 되게 많다.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리테일 쪽, 의학 쪽, 그 다음에 제조업 쪽, 이런 쪽에는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DT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와 장기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군이 진짜 DT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 환경이 DT로서 큰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한다면 남들 다 한다고 우리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시는, 진짜 전환 시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리의 계속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치 동의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디지털 성숙도, 디지털에 대한 효율성,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성장의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날 저희 회사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고 ERP나 CRM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사장님이 오셔서 야, 우리도 이제 뉴 디지털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나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숙도에 따지면 디지털 그로스의 최상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로드맵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하고 유연된 IT 시스템이 있는지, 그 다음에 펑셔널리티에 대한 프로세스 지원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자동화에 대한 핵심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가 있는지, 이런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현재 ERP도 없는데 갑자기 디지털 기반의 프로덕트를 내고 서비스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현재 수준이 어떤 거고, 우리가 다음으로 나갈 스텝은 이번에는 우리가 ERP나 CRM이나 이런 걸 도입해서 우리 BI 데이터에 근거한 우리 경영 전략을 만들 수 있는 BI를 구축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지,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시하는 로드맵처럼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위로 점핑업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그럼 우리는 비즈니스에 대한 개선 목표도 있고, 이렇게 좀 개선해야 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사업부는 뭔가 디지털에 대한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단계니까 다음엔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추진할 수 있는 저희가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내재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건 트롤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 모든 사람들이 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그게 횡적으로도 고민되고 있는 거고요. 그 중간 집중력 모델이라는 거 하는 거는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PI 별도 조직, 디지털 전환만 고민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상시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견기업에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렇게 하나의 많은 인원을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고 해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상주 요원들을 두세 명 모아서 이게 하나의 조직이 아닌 HR의 그런 조직이 아닌 횡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비상주 인원으로
센터 오브 엑셀런스 모델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 수립인데요. 우리는 효과도 다 있고, 우리 사업군은 효과도 있고, 개선에 대한 목표도 명확해졌고, 우리의 조직 체계도 이제 잘 갖춰져 있어. 그럼 우리 한번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한번 해서 이 전략 수립대로 뭔가 구현을 해볼까? 라고 이제 얘기들 하셔서 이제 컨설팅 폼을 찾아오시고 좀 하는데요. 제가 컨설팅 폼에 있는 지 20년이 넘었지만, 모든 산업군에서는 지금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장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컨설팅 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년 전에 했던, 예전에는 보통 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방법론이라고 했죠. 들어가면 현황을 분석하고, 그 외부 환경은 어떻고, 내부 환경은 어떻고, 동종업계 분석은 어떻고, 타사 사례는 어때서 우리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방향성을 도출한 걸 가지고 각 개선 과제라고 해서 상세한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이거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현재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세우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일단 국내에서는 이런 식의 아직도 옛날 방법을 통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KPMG 생각하는 거는 그 방법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중견기업에 제시하는 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는 다 나와 있어요. 사업군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성숙도가 우리가 어떤 위치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고요. 우리 리테일이라고 하면 리테일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블루프린트도 다 작성이 되어 있고 프로세스도 이미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나 용역비가 오래 드는 이런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에셋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에셋 기반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KPMG에서는 커넥티드 메서드라고 해서 이미 16개 사업군에 대해서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고 있고 거기에 미리 에셋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전략을 따라서 이제 테크니컬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인데요. 테크니컬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도 전혀 변함이 없죠. 근데 저희가 중견기업에 제시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 그 안에 우리의 비즈니스도 프리컴피그가 되어 있는 솔루션을 가져다가 우리 기업에 적용하면 기간이나 저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PMG에서는 타겟 오퍼레이션 모델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프로세스, 피플, 유지보수, 신기술,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 대한 KPI, 거버넌스 총 6개 영역에 이미 빌트온 되어 있는 에셋을 갖고 있어서 이 에셋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솔루션을 가더라도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KPMG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별 타겟 오퍼레이팅 모델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시면 뭐 오라클, 셉, 마이크로소프트, 뭐 쿠파 해서 현재 갖고 있는 건 약 17개의 각 업무 영역별로 이미 프리컴피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프리컴피그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내재화되어 있고 이거를 도입해서 쓰신다면 비용이나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럼 우리가 총 6가지 단계를 해서 마지막으로 꼽혀야 되는 거는 6번째 단계는 이걸 실제 구현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각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우리가 ERP를 도입하고 CRM을 도입하고 BI를 도입할 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SI성 프로젝트처럼 고민을 하십니다. 요번엔 CRM을 뭘 도입해야 되고 예산을 얼마 들여야 되고 이런데 2-3개월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중견기업은 그렇게 긴 투자 여력이나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을 줄여내고 신속해야 되고 누구나 접근해서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되고 협업이 기본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그대로 도입을 하신다면 이 플랫폼 상에는 KPMG의 프리컴피그 되어 있는 타겟 오퍼레이팅 모델이 내재되어 있는 걸 그대로 들여가신다면 우리가 CRM을 고민하실 필요, 업무에 대한 유지보수를 고민하실 필요, 오피스를 사용하실 필요, 협업 트레인 팀즈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모든 기업에서는 플랫폼 도입만으로도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플랫폼이 어떻게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동인하고 가속화할 수 있을지 저희 조용호 이사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용호 이사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드렸던 조용호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저라는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애저라는 플랫폼 안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RPA라던가 아니면 AI, 머신러닝 등과 같은 그 디지털 신기술들이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인프라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애저 기반 위에 다이나믹스 365라는 확장형 ERP 비즈니스 앱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ERP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피스, 기존에 사용하시던 오피스와 원활한 연동을 통해서 뭐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뭐 원노트, 그 다음에 요즘에 비대면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 팀즈와 같은 오피스 솔루션들을 연계해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파워 플랫폼이라고 해서 BI, 그 다음에 앱스, 그 다음에 RPA 기능을 갖고 있는 오토메이트, 그 다음에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해서 챗봇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생산성 도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생산성을 주는 파워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4개의 축에 그리고 더해서 파트너 솔루션, 서드파티 솔루션이 합쳐져서 중견기업에서 원하시는 다양한 기능들을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하지 않고 도입을 해서 사스 기반으로 구독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각각의 D365라던가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리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적인 거 2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데이터 통합입니다. 이제 D365라던가 오피스 365, 링크드인, 파트너 솔루션 이런 것들이 미리 이제 레디메이드 돼 있는 커넥션을 통해서 서로 솔루션 간에 이종 솔루션 간에도 데이터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고, 또 결국은 그 데이터들이 통합돼서 우리가 품질 좋은 빅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을 해주는 플랫폼이다.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양질의 빅데이터를 모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문제라던가 개선을 위한 분석을 하기 위함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까지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도입 목적에 데이터로서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스 365, ERP인 다이나믹스 365에서 입력되어 있는 양질의 데이터들이 AI라던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파워 플랫폼에 있는 BI나 앱스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까지 제공이 돼서 사용자들이 입력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업무를 개선을 하고, 그것이 다시 ERP의 양질의 데이터로 들어와서 선순환되는 이러한 구조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D365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서 이제 D365를 ERP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D365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확장형 ERP라고 얘기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통적인 이제 ERP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CRM,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저희 배송 관리죠. 그 다음에 오더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생산 현장 관리, 그리고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설비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인사 관리,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리테일 관리, 매장 관리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벤더 포탈, 커스텀 포탈, 외부 포탈, 협업 포탈들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익스텐디드 ERP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ERP라고 부르기보다는 운영 솔루션이라고 좀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365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필요한 프로세스와 기능들이 있을 때 플러그인식으로 빼서 가져다가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양한 솔루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데이터가 연계되고 그 데이터의 연계들이 통합들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가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D365는 리더급의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SAP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영역으로서는 D365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SAP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도입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친화적이지 않다. 도입에 대해서 사용하기에 대해서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뿐 때문에 유저빌리티가 조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일정 부분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편의성, 도입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신기술을 탑재해 놓은 이런 미래의 방향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D365가 ERP에서 시장에서 리더로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D365를 통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와 어떻게 연계해서 원활하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D365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오피스와 동일한 UI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UI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피스를 적응하신 분들은 굉장히 원활하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ERP인지 아니면 오피스인지 착각을 할 정도로 UI가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UI만 비슷한 게 아니라 서로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업사원이 영업 1팀에 있는 영업사원이 영업기회를 포착을 했고 영업기회를 ERP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팀즈에 해당 영업기회에 대한 사이트가 등록이 되고 그 영업기회에 대한 설명 그리고 파서빌러티 일반 정보들을 등록을 해서 팀원들과 같이 공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보통은 ERP를 결과 중심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 기회가 발생했을 때는 ERP를 활용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계약을 한다거나 수주를 받았을 때 ERP를 등록을 해서 뒤늦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결산 위주로 결과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CRM이라던가 전문적으로 실제로 일을 도와주는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은 비용과 기간을 들여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D365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와 팀즈와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CRM 기능들을 이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형 업무를 실제로 영업기회와 관련된 비정형 업무를 팀즈에서 진행을 해서 화상회의를 한다던가 문서를 공동 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비정형 업무를 팀즈에서 진행을 하고
실제 이제 정형화된 업무, 어떤 계약이 된다거나 견적을 낸다거나 계약이 된다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D365에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비정형 업무와 정형 업무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실제로 일을 진행을 하는 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후에는 비슷한 유형의 영업 기회가 발생했을 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는지를 비정형 업무를 조회를 해봄으로써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결국 그게 나중에는 자산화돼서 여러분의 업무를 개선하는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내용은 파워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ERP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기도 하는데 내가 진짜 필요한 화면으로 바꾸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RPA처럼 반복되는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싶은 욕구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런 이제 니즈들을 개발 없이, 커스터마이징 없이 사용자가 직접 로우 코딩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파워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파워 BI인데요. 파워 BI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BI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실제 사용자가 보고서를 직접 만들어서 시각화하고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파워 앱스 같은 경우에는 로우 코딩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내가 필요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되, 기능들은 코딩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 조합 형태로 구현을 하시고, 하나의 앱을 만들게 되면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앱을 동시에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만든 앱이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퍼블리싱이 된다.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파워 앱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원들이 어떤 조회를 한다거나 입력을 한다거나 하는 작업에 파워 앱스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생산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파워 오토메이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RPA 기능을 내장을 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로우 코딩으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이제 RPA를 구현을 하시는 거고요. 뒤에서 이제 화면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플로우 차트 형태로 손쉽게 만드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와야 된다거나, EDI나 아니면 뭐 어떤 시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자동 승인이 돼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자동 승인을 해주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워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면 시스템과 데이터들이 원활하게 통합이 되고, 또 자동화로 인해서 업무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DT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신속한 도입을 통해서 중견기업에 맞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플랫폼의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파워 BI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BI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MS 파워 BI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우선 D365에 로그인을 하시면 실제 각각의 역할, 만약에 이제 영업 담당자 역할로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 필요한 보고서를 파워 BI로 만들어서 D365 안에 인베디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근을 했을 때 내가 보고자 하는 지표,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들을 파워 BI를 통해서 ERP에서 BI를 연결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인사이트가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그 발견된 부분을 보고서화해서
실제 팀즈에 공유를 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팀원들과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에 보고 라인에 보고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의 채권이 지금 미수 채권으로 악성 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그 고객 사이트, 고객 팀 사이트, 팀즈에 있는 팀 사이트에 그런 보고서를 올리고 게시하고 팀원들과 그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언제쯤 발생할지, 어떻게 대응을 마련해야 될지를 공유를 해서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협업 툴까지 연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생산성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제 솔루션은요, 파워 앱스인데요. 파워 앱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IT 팀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거는 힘들어요, 저거는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개발팀에 IT팀에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내가 원하는 화면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게끔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 다음에 설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IT팀의 도움이나 그 다음에 검수, 확인을 거쳐서 실제 퍼블리싱이 되게 되면 뭐 iOS, 그 다음에 윈도우즈,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플랫폼으로 퍼블리싱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파워 앱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되어 있는 예인데요.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H&M에서 실시간 현황 조회를 하는 거를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만들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괜찮은 솔루션 자체가 파워 앱스를 통해서 파워 BI와 결합돼서 구현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설비 점검하는 거를 각각의 설비들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일이 설비들을 돌아다니면서 메모를 하고 이후에 돌아와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 설비 점검 결과를 입력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현을 한 그런 앱의 경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실 거는 파워 오토메이트인데요. 파워 오토메이트는 RPA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플로우 형태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된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코딩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선택을 하고 기능을 조합하는 형태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RPA 기능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솔루션들이 로우 코딩이고 드래그 앤 드랍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솔루션들하고 커넥팅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또 이런 이제 RPA를 구현을 하다 보면 데이터 병목 현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기술자의 도움 없이 퍼포먼스 병목을 이제 모니터링 해주는 툴을 통해서 내가 만든 이 오토메이트 기능이 병목 현상은 있는지 퍼포먼스는 잘 나오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툴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오토메이트를 AI 툴하고도 AI 기능하고도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실제 고객사에서 처리를 한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CRM 오더를 고객한테 받아서 엑셀에 기입을 하고 이거를 ERP에 들어와서 PO를 만들고 그 다음에 PO 만들어 놓은 것을 실제로 데이터 변환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시스템에 정상 등록을 하고 이메일을 받아서 납기가 됐으면 이메일로 등록을 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납기가 됐는지 우리가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보이스를 받아서 실제로 그거를 프린트아웃해서 정산 담당자한테 전달해주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앱스를 구현을 해서 실제로 오더를 고객이 앱스를 통해서 입력을 하도록 했고요. 그 입력된 데이터가 실제로 RPA 기능을 통해서 시스템에 있는 PO로 전환되고 그게 각각의 입고되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송장 정보들을 이메일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처리가 됐다, 입고됐다는 거 상황을 알고 인보이스 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바로 시스템에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자동으로 결제 담당자한테 송부를 해주는 형태로 RPA를 구현을 했고요. 결국은 이 1번부터 8번까지 이루어지던 수작업 업무를 RPA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 9번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자가 검토를 해도 되고 실제 RPA 기능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구현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RPA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RPA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구현을 한 게 아니라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로우 코딩 솔루션을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내가 필요할 때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닥터 마틴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그런 신발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리테일 회사들이 관심이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커머스의 통합, 옴니 채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슈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D365를 통해서 D365의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커머스 라고 해서 그 자사몰을 자동으로 퍼블리싱 해주는 기능까지 같이 도입을 해서 통합 솔루션을 구현을 했고 그런 걸 통해서 옴니 채널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재고나 아니면 분배 계획과 같은 이런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 효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사례는 라웰이라고 설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세계적인 자동화 설비 기계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도입한 게 파워 플랫폼, 파워 앱스 BI, D365, 다이너믹스 365, 커스터머 서비스, 필드 서비스, D365 세일즈 이렇게 굉장히 여러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 투 오더 형태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설비와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고객의 요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고객이 어떤 문의를 한다거나 수리 요구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고객의 이력이나 상황들을 각각의 담당자들이 찾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 솔루션들을 하나의 데이터화 형태로 고객 하나 관점에서 360도 뷰를 구현을 해서 이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캐치해서 고객 서비스 응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 내부적인 효율성도 증대시킨 그런 사례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도요타의 이제 우크라이나 판매 법인, 수리 및 판매 법인인데요. 여기는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앱스, BI, 그다음에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 마케팅, 필드 서비스, 세일즈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 딜러샵,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 간에 굉장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ERP가 있긴 했지만 딜러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힘들었고 서비스 센터에서 접속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합해서 각각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되어 있는 업무 형태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고객에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줄 수 있고 내부적인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례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앞서 세 개의 사례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다이나믹스 365의 솔루션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는데 다이나믹스 36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안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들이 미리 레디메이드 커넥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들을 조합하고 손쉽게 도입해서 조합해서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례를 말씀드렸고 오늘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기반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한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중에서 KPMG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KPMG의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드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 6단계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개선에 대한 목표부터 해서 구현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개선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조직체계 설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앞단에 퀵 어세스먼트라는 형태로 사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가서 진단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전략 수립, 디지털 구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전략을 바탕으로 MS 플랫폼으로 어떻게 구현을 시켜 드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6개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해당되는 모든 서비스들은 저희가 중견기업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전환 사례 중에서 국내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그 조용호 이사님께서 그 사례를 발표해 주셨을 때는 그 외국에서 이미 그 커스터머께서 이 사례를 발표해도 좋습니까 해서 이제 외국의 사례가 많이 발표됐는데요. 국내에도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프로젝트 중인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체지방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중견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얼마 전까지는 이아스 기반의 저희가 다이나믹 365의 이전 버전이 AX가 깔려 있었는데요. 이번에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사스, 애저 기반의 다이나믹 365 ERP가 현재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각 공장 단에서는 뭔가 제품에 대한 있고, 제품에 대한 출고, 원재료에 대한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조용호 이사님께서 설명드렸던 파워S 기반의 입고 시에 바코드를 찍어서 입고를 바로 G365와 연동하고 출고 시점에도 바코드를 찍어서 출고를 확인할 수 있게 파워웹스 기반으로 지금 현재 그 물류에 대한 입출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AS 서비스 담당하신 기사분들이 외부에 나가셔서 파워웹스에다가 내가 오늘 서비스 AS를 제공한 실적들을 등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퍼튜니티를 파워앱스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 도구 툴인 파워 플랫폼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 저희가 애저 기반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경영 전략이나 경영 분석이나 향후에 어떤 나갈 방향을 정하기 위한 그 디시전을 내리기 위해서 파워 BI를 통해서 현재 보고 계신다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기업은 단순히 각 솔루션 단위별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파워 플랫폼 기반으로 전 비즈니스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 현재 디지털 전환을 하고 계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최근 리테일 회사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디지털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했던 리테일 회사들은 그 패션이나 패션 아이템 회사들이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다른 리테일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를 가장 관심 있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남는 것도 리테일 회사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부족한, 그래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 곳에 재고가 없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이나 AI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 예측을 좀 지능화할까? 좀 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수급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어떻게 하면 재고를 줄일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빨리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재고를 옮겨줘서 한쪽에는 재고가 남고 한쪽에는 재고가 모자른 그런 상황들을 없앨 수 있는 분배 계획을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으로 공통되게 좀 가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신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좀 특이한 기술이 하나 있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홀로렌즈라고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구글 글라스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로 내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가 원격지에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증강현실 솔루션인데요. 어떤 예가 있냐면요. 고급 기술자는 본사에 위치해 있고 기술이 없는 현장에 있는 워커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이제 설비가 만약에 고장났다라고 하는데 직접 고칠 수 없으니까 본사에 있는 고급 기술자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홀로렌즈를 끼고 연락을 하게 되면 본사에 있는 고급 기술자는 홀로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거를 보고 있는 내용을 작업 지시를 실제로 홀로렌즈를 통해서 내리게 되면 작업자는 이 홀로렌즈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점검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지시를 받으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이제 홀로렌즈라는 이제 기계는 뭐 필드 서비스, 그다음에 D365에 있는 여러 다른 솔루션들하고 팀즈와 이런 협업 툴과 같이 연동돼서 구동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 같은 데서도 실제로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10분, 15분 이상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시간조차도 굉장히 아깝죠. 그런 데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나 아니면 미세 공정이 있는 그런 정밀 공정이 있는 회사들의 현장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홀로렌즈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발전소와 같이 케이블 관리 이런 것들도 고급 기술자가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고급 기술을 굉장히 생산 현장 곳곳에 이렇게 전파를 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협업 툴로서 홀로렌즈도 굉장히 눈에 띄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는 발표 자료를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원 상무님, 조용호 이사님, 오늘 웨비나 정리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오늘 저희 웨비나를 보시고 그동안 대기업에 편중돼 있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 구현에 대해서 저희 중견기업도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과 함께라면 KPMG의 프레임워크와 함께라면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디지털 전환의 조력자, 협력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여태까지 컨설팅을 많이 해오던 그런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맞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그 한 중견기업에서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 회장님이 내린 이제 디지털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랑 얘기를 또 했는데 아직도 그 고민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배에 승선하고 실제로 변화하는 데까지 이동하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관점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한 이제 저희의 생각들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